안녕하십니까, 홍문정입니다. 6.25 사변을 왜곡하고 북한을 지원한 중공군을 미화한 6.25 사변 영화가 정부의 상영 허가를 얻어서 국내에서 개봉된다고 하자 우리 전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결국은 상영이 취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극에 중국 소품 사용 등 역사 왜곡으로 중도 폐지한 조선 구마사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당초 한 번도 북한의 남침을 인정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 북한과 함께 불법 남침을 저질렀던 중국의 불손한 의도가 다분한 영화를 수입한 수입사,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허가한 당국의 행태, 이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서부터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노선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국민들의 들끓는 반중 여론 다시 한번 저희가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중국이 자국 중심적 패권주의로 역사 공정뿐만 아니라 문화 공정까지 일삼는 행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Y타임즈 채널 분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2년도 중국 교사 선발 영명으로 중국 교사 선발 치료 확대를 건의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997년 중국어 교사 선발이 시작된 이후 매년 30명, 40명 교사를 신규 임명하는데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건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학습은 필수였죠. 중국어 강습 열풍과 함께 중국 여행이 1순위로 올라 미래에는 중국어가 대세라는 분위기도 한참 있었습니다. 중국어 교사 채용 0명으로 나타난 중국어 기피 현상은 제2외국어 과목인 중국어를 학생들이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어와 한자가 배우기 어려워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사회 정서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중 정서에서 기인됐다고 볼 수 있죠. 특히 10대 학생들이 중국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져서 중국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중국을 대한민국 존재를 위협하는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25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 카운슬 국제문제협의회 CCCA가 조사한 한국, 미국,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중 정서의 세계적 흐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미일 3개국 국민들은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는 경향이 70%에서 80%로 나타남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특히 한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높게 나타남으로 해서 한미일 3개국 국민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한다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좌우할 여러 이슈 중에 반중 정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과는 달리 젊은 유권자들은 중국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러한 반중 정서는 이미 반일 감정을 넘어섰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지만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으로 진보 쪽에 투표를 했지만 밀레니엄 세대는 이러한 패턴을 깨고 스윙 보터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중국은 깡패처럼 행동하는 반면 우리 정부가 너무 굽신거리는 모습을 볼 때 좌절감을 느낀다 하는 것이 20대 유권자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중노년층이 중국 문화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던과는 상당히 다른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서는 한국이 지난 2002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32%에 불과했다. 2007년에는 42%로 올라갔고 2009년에는 50%대로 올라가더니 사드 보복 조치가 행해진 2017년 60%대로 급상승했고 2020년 급기야 70%를 넘어서 반중 정서는 이미 구도적인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반중 정서는 전 세계에서도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각 나라 외교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인 4명 중 3명이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어 그것이 곧바로 표와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한 반중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반중 정서의 확산은 단순한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며 1940년 이후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인권유린, 중국 중심적 패권주의, 배타적 진고이즘, 그러니까 타 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을 우리가 편협하고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진고이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을 경계하게 되고 불신하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경향까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중 정서가 대세가 된 지금 유독 공정과 자유라는 키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이 반중 정서가 강화되고 그러한 경향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MZ세대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같은 나라에 더 이상 굽신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질타하며 대한민국의 자존심도 이제는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프라이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를 파워차이라고 부르고 자기들이 김치 종주국이라고 우겨대는 중국인들에 대해 아예 그런 중국인들과 상대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을 기성세대들이 이제는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저널리스트 반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화려했던 중국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생겨나는 낙조를 동이 터오르는 새벽이라고 믿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친중사대주의자들이 아닐까라는 말로 소개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